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중년 여성의 조용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김민영 씨는 52살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30년을 함께해온 절친한 친구가 있고 성실한 남편과 대학생 아들과 함께 감사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남편의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밝아진 표정,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의 경쾌함, 그리고 친구가 집에 올 때면 미리 준비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성숙해진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영 씨가 발견한 것은 남편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과 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친구, 25년을 함께한 남편, 그 사이에서 느끼기 시작한 묘한 균열과 의심들. 과연 민영 씨가 느낀 불안감은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묘하고도 서늘한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민영 씨의 조용한 일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김민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급하게 할 말이 있어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어조가 느껴졌습니다. 민영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지훈이 회사에서 돌아오기까지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서준이는 대학교 기말고사 때문에 도서관에 간다고 했으니 집에 혼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오셔도 돼요. 집에 있어요. 민영이 답장을 보내자마자 수진의 답이 왔습니다. 금방 갈게요. 민영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 청소를 해서 깔끔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진의 메시지 톤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최근 며칠간 느껴온 이상한 기분 때문일까요? 지훈의 행동이 미묘하게 변했다는 것을 민영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베란다로 나가거나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온 수진이었습니다. 민영이 문을 열자 수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평소 밝은 미소를 띠고 있던 수진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들어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민영이 물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민영은 소파에 앉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강남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형부를 봤어요. 민영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훈이 어제 야근을 한다고 했는데 강남에서 뭘 했을까요? 회사 일로 갔나 보네요. 회의 같은 거 있었을 거예요. 민영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언니, 혼자 있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민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랑 함께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분위기가 그냥 동료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민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계속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드릴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민영은 손을 떨며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함께한 남편, 서준이를 낳고 기르며 평범하게 살아온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요? 민영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수진이 머뭇거렸습니다. 젊고 예뻤어요. 30 정도 되어 보이는 긴 머리에 키가 크고 매 단어가 민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훈이 최근 몇 달간 야근이 잦아졌다고 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영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영은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혹시 사진이나? 민영이 물었지만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일이라 사진을 찍을 생각을 못했어요. 미안해요, 언니. 민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의 질문에 민영은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지훈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좀 더 확인해 봐야죠. 민영이 겨우 말했습니다. 수진이 민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그 따뜻한 말에 민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민영과 수진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집에 왔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톤이었습니다. 민영은 재빨리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수진도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형부, 안녕하세요. 수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지훈이 거실로 들어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수진 씨.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왔어요. 언니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민영은 지훈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어색한 기색이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일은 어떠셨어요? 민영이 물었습니다. 지훈이 넥타이를 풀며 답했습니다. 바쁘네요.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평소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영에게는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어제 강남에서 있었던 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서둘러 자리를 뜨려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요? 저녁이나 먹고 가세요. 지훈이 말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수진이 나가기 전에 민영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격려와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민영과 지훈만 남았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자연스럽게 저녁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민영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영은 지훈의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샤워할 때도 가져가곤 했는데 오늘은 두고 갔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왔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수연,
민영은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일부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그 뒤는 보이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민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샤워실의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지훈이 곧 나올 것입니다. 민영은 재빨리 핸드폰에서 손을 뗐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훈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민영에게는 모든 것이 연극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민영의 대답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민영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혹시 모든 것이 오해라면 어떨까요? 하지만 핸드폰에서 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식탁에서 지훈과 마주 앉았을 때 민영은 남편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 몰랐던 모습이 있었던 걸까요? 길고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저녁 무렵 아파트 단지에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4층에 위치한 민영의 집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고 민영은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있었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영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수진의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양손에는 비닐봉지를 한가득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언니, 저예요. 또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민영이 문을 열자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에 화장까지 완벽했습니다. 퇴근 후인데도 하나도 지쳐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준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언니한테 드릴 반찬도 좀 만들었어요. 수지는 비닐봉지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반찬통들과 과일, 그리고 서준이가 좋아할 만한 간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민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수진이 오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고 서준이를 향한 애정도 남다른 것 같았습니다. 서준아, 수진 이모 왔다. 서준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왔습니다. 키가 훌쩍 큰 아들을 보며 수진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와, 서준이 또 키 컸네.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구나. 안녕하세요, 이모. 서준이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이 가져온 과일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딸기까지 사오셨네요. 감사해요. 당연하지. 우리 서준이 좋아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수진이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서준이는 살짝 부끄러워하며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정장 재킷을 한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꽤 지쳐 보였습니다. 수진 씨 왔네요. 지훈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피곤해 보이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매형,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지훈은 재킷을 걸면서 수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는 언제나 이렇게 챙겨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가족인데 뭘요? 저야말로 언니 덕분에 늘 감사하죠.
민영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자주 와서 도움을 주는 것도, 서준이를 진짜 조카처럼 아끼는 것도 모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민영의 기억이 저절로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복도를 걸어가던 수진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예뻤습니다. 어딜 가든 시선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남학생들은 물론이고 여학생들까지도 수진을 좋아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수진의 책상 주위에는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영은 늘 수진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자리가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민영아, 너는 정말 착해. 수진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늘 민영이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수진이 숙제를 못 해왔을 때, 지각했을 때, 선생님께 혼날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민영이 대신 나서곤 했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던 날도 기억났습니다. 수진이 민영이는 나보다 훨씬 똑똑해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옆 테이블 남학생들의 시선은 온통 수진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민영은 그때도 지금처럼 웃으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지만 겉으로는 늘 담담했습니다. 언니, 저 정말 언니 부러워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영이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반찬을 정리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뭐가 부럽다는 거야? 이런 따뜻한 가정이요. 서준이 같은 아들도 있고 매형도 안정적이시고 정말 보기 좋아요. 지훈이 거실에서 넥타이를 완전히 풀며 웃었습니다. 수진 씨도 곧 좋은 분 만날 거예요.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으신데.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제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민영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묘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서준이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준아, 이모가 진짜 조카 같다니까? 우리 언니 정말 복 받은 거야. 감사해요, 이모. 항상 잘해주셔서. 서준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이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영은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 아들이 그런 어른을 통해 사랑받는다는 것 모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옛날의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느껴왔던 그 미묘한 열등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디서든 사랑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민영은 스스로에게 타일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이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합리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언니, 제가 내일 서준이 학원 데려다 줄까요? 어차피 제가 그쪽 지나가거든요. 수진의 제안에 민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데려다 줄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에이, 뭘 그러세요? 저도 서준이랑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는데. 지훈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도와주신다니 고마운 일이지. 민영이도 가끔은 편하게 쉬어야 해. 민영이 망설였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서준이한테 물어볼게. 서준아, 내일 수진 이모가 데려다 준다는데 어때? 좋아요. 이모 차는 음악도 좋고 재미있어서요.
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내일 4시쯤 올게. 서준아, 미리 준비해놔. 네, 알겠어요. 민영은 그런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수진은 선의로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자신이 뒤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수진이 가져온 과일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우는 회사 이야기를, 서준이는 학교 이야기를, 수진은 직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민영은 그런 대화에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참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진이 이 집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묘한 위기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9시가 되어서야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요.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민영이 수진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수진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가족 같죠?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이라니까요. 그러게. 시간 참 빨라. 민영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민영은 문을 닫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훈과 서준이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민영의 마음은 왜인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남기고 간 반찬들을 정리하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민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지훈이 편안하게 잠든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오후였습니다. 민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남편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영은 잠시 망설였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민영아. 나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밝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영은 무의식 중에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오늘 수진 씨 온다고 했지? 저녁에? 네, 그런데요. 지훈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민영은 전화기 너머로 사무실의 웅성거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그 찌개 해줄 수 있어? 김치찌개 말고 저번에 해준 그 된장찌개. 수진 씨도 좋아할 것 같은데. 민영의 손이 전화기를 쥔 채로 굳어졌습니다. 지우는 평소 저녁 메뉴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거나 해라는 말이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럼 일찍 들어갈 테니까. 전화가 끊어진 뒤 민영은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무엇이 이상한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수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과일 한 봉지를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지요? 수진은 언제나 그랬듯이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늘 단정했습니다. 민영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훈이도 곧 올 거예요. 두 사람이 주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주방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 씨 벌써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평소에 지훈이라면 간단히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수진 씨께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한테요? 무슨 일이세요? 지훈은 웃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말이에요. 오늘 회의에서 그는 평소 집에서는 절대 하지 않던 회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영은 조용히 찌개를 끓이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평소 볼 수 없던 활기가 넘쳤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주말 장보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원래는 민영과 수진만 가려고 했는데 지훈이 갑자기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좀 나가야겠어.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마트 입구에서 카트를 끌며 걷는 세 사람의 모습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영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수진과 지훈이 앞서서 걸었습니다. 수진이 카트를 밀자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카트 미는 실력이 프로네요. 직진도 잘하고 오빠가 옆에서 방향 알려주시니까 쉬워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민영은 몇 발자국 뒤에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야채 코너를 지나고 정육점을 지나고 생선 코너를 지나는 동안 민영은 계속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큰 키와 수진의 작은 키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 때때로 수진이 무언가를 가리키면 지훈이 고개를 숙여 그녀의 말을 듣는 모습. 민영은 문득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이상하리만큼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장을 본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언니, 무슨 생각하세요? 수진이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민영은 급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뭘 더 사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훈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민영이는 늘 꼼꼼하지요. 수진 씨, 우리 집 가계부는 민영이가 다 관리해요. 정말 대단해요. 민영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지훈은 수진과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소라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을 텐데 오늘은 주방 식탁에 앉아 수진과 마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수진 씨는 요리 잘하시지요? 이 집에 올 때마다 뭔가 맛있는 걸 가져오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언니만큼 못해요. 언니 요리가 정말 맛있어서 저도 배우고 싶어요. 수진이 민영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영은 묵묵히 찌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진 씨도 요리 잘하실 것 같은데요. 손이 예쁘시니까. 지훈의 말에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빠, 그런 말씀하시면 부끄러워요. 민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수진이 지훈을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을까? 처음에는 형부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훈 오빠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존경스러워요. 수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 지훈이 잠깐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 같은 분이면 좋은 사람 금방 만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오빠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용기가 나네요. 민영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뭔가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 요즘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지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표정에 다 나와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던데. 역시 오빠는 눈치가 빠르세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영은 젓가락을 든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은 수진 씨뿐이네요. 집에서는 피곤하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지훈이 농담조로 말했지만 민영은 그 말에 가슴이 찔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남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준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도 항상 오빠 이야기 잘 들어주시잖아요. 저는 그냥 가끔 외부 사람의 시각에서 조언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수진이 민영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수진이 설거지를 도우려고 했지만 민영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는 지훈이랑 이야기하세요. 민영은 혼자 주방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진 씨, 이 드라마 봤어요? 요즘 인기 많다던데. 어머, 저도 그거 봐요. 정말 재미있지요? 그런데 주인공 남자가 좀 답답하지 않아요? 여자 마음도 모르고.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오빠는 그런 스타일 아니시지요? 지훈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눈치는 좀 있는 편이에요. 여자 마음 읽는 것도 나쁘지 않고. 민영은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지훈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이 오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어느새 격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영은 우연히 지훈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식탁 위에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민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느끼고 있던 이상한 감정들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빠,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내일도 뵐 수 있을까요? 민영은 급히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또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지요? 네, 그러게요. 민영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젯밤 본 메시지 때문에 수진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지훈이 퇴근하자마자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오셨네요. 반가워요. 저도 반가워요, 오빠.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대화는 평소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민영은 이제 다른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요즘 일이 많이 힘드시지요? 좀 그래요. 하지만 수진 씨가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제가 뭘 그렇게... 그냥 오빠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요. 민영은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아래 흐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돌아간 뒤 지우는 평소와 다르게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수진 씨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지훈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민영은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래. 나는 뭔가 달라 보이던데. 지훈의 말에는 평소 볼 수 없던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영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지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달라진 것이 자신의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변한 것일까? 어둠 속에서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던 민영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수진을 바라볼 때의 그 눈빛이 자신을 바라볼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민영은 눈을 감고 잠들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평일 밤 9시가 넘어가는 시간, 거실은 따뜻한 조명 아래 평온해 보였습니다. 민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며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오늘은 늦게까지 있어도 될까요? 수진이 소파에 앉아 민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살짝 애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비도 오는데 천천히 가세요. 민영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오늘따라 수진이 일찍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소파 한쪽 끝에 기대어 리모컨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 볼까요? 그가 물으며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자연스럽게 그 옆자리로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드라마 하나 켜주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머리 좀 비우고 싶어요. 수진이 말하며 소파 쿠션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키보드 소리와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복도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민영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수진이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민영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언니는 정말 따뜻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배려심이 많으실 수 있어요? 지훈이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원래 그래요. 저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점에 반했죠. 민영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차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거실에는 드라마 소리와 함께 편안한 정적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민영에게는 그 정적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10시를 넘어갔습니다. 지훈이 하품을 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진 씨, 천천히 계세요. 네, 오빠. 편히 쉬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안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민영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은 드라마를 보는 척하면서도 가끔 민영을 훔쳐보았습니다. 언니, 요즘 어떠세요?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영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요. 언니가 요즘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와서 귀찮으신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혀요. 수진이가 와주면 집안이 훨씬 밝아져요. 민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실제로 수진이 있을 때면 집안 분위기가 한결 활기차졌습니다. 11시가 되어서야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조심히 가세요.
비도 오는데 택시 타고 가요. 민영이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네, 언니. 오늘도 정말 감사했어요. 수진이 신발을 신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또 올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영은 거실로 돌아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찻잔들을 치우고 소파 쿠션을 정리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진 지훈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깜빡하고 거실에 두고 갔던 것 같았습니다. 민영은 휴대폰을 집어 들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금화면 위로 메시지 미리 보기가 보였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이었습니다. 민영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메시지 내용의 일부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있어서. 뒷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영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내키지 않았지만 동시에 궁금함도 생겼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서준의 방에서도 조용했습니다. 민영은 천천히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지훈의 생일인 4자리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한 번에 풀렸습니다. 평소에는 몇 번 틀리곤 했는데 말입니다. 화면이 켜지자 카카오톡 아이콘에 빨간 알림 숫자가 보였습니다. 민영은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을 눌렀습니다. 대화 목록 맨 위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민영의 입술이 말랐습니다. 그녀는 수진과의 대화방을 누르기까지 몇 초간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대화창이 열리자 가장 최근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수진이 방금 전 집을 나가면서 보낸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우리 둘만의 시간 같았죠? 민영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그녀는 위로 스크롤해서 이전 대화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 대화였지만 가끔 이상한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신이라고 부르지 말랬잖아요. 조심해요. 이 메시지는 지훈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언제 보낸 것인지 확인해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민영은 그날을 기억해 보려 했지만 특별한 일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스크롤하다가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다음엔 민영이 없는 날로 해요. 이것은 수진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이틀 전이었습니다. 민영은 그날 회사 야근으로 늦게 들어왔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날 수진이 집에 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자신이 없는 동안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민영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위로 올라가서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사진들이었지만 민영이 전혀 모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훈과 수진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매우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지훈이 차에서 내리는 수진을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몸짓에서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민영을 더욱 당황시켰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케이크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수진은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영은 수진의 생일이 언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 사진은 최근에 찍힌 것 같았습니다. 민영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배경을 보니 어떤 레스토랑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로맨틱해 보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생일 축하였을까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자신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민영은 메시지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연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요즘 자주 집에 오는 것, 지훈이 수진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들의 만남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영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일까요?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원상복구한 후 민영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에 서서 민영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 수진, 그리고 20년을 같이 산 남편 지훈. 이 두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영은 복도 벽에 기대서서 천천히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발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영은 화장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두 사람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에 닿자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충격은 여전했습니다. 안방에서는 지훈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민영은 복도에서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보여준 친절함, 지훈의 변화된 행동들,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들이 모두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6시 30분에 울려댄 알람을 끈 민영은 베개 위에서 가만히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한순간 흔들렸던 마음이 어느새 평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니, 평정이라기보다는 차가운 냉정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훈은 이미 샤워를 마치고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서 오른쪽 뺨을 늘어뜨리며 면도기를 대는 그의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벗은 셔츠 어깨에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한 것도, 턱 아래 살짝 생긴 이중턱도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아침 뭐 드실래요? 민영이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직했고 얼굴에는 어제와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 그냥 간단하게 토스트나 부탁드려요. 오늘 아침 회의가 있어서. 거울을 보며 답하는 지훈의 얼굴에는 전혀 어색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정말 꿈이었던 것처럼. 민영은 식빵을 토스터에 넣고 버터를 꺼내면서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2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어깨가 더 넓어 보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둥그레진 그 어깨. 어젯밤 그 어깨가 수진을 감쌌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손에 든 버터칼이 조금 떨렸지만 민영은 금세 진정했습니다. 지훈이 회사로 나간 뒤 민영은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며, 아니 정확히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서 한 번도 뒤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예상대로 별것 없었습니다. 볼펜 몇 개, 용돈기 입장, 영수증들, 그리고 통장 2개. 민영이 알고 있던 급여 통장과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들을 자세히 보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벨라비타 12만 8천 원? 민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 혼자 가기엔 너무 비싼 곳이었고 민영과 간 기억도 없었습니다. 영수증 날짜를 보니 지난달 15일. 그날은 민영이 서준 학교 상담 때문에 늦었던 날이었습니다. 다른 영수증들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백화점 여성용품 매장에서 15만 원, 카페에서 2만 3천 원이 2명 분량으로 나와 있는 것, 영화표 2장. 모두 민영이 모르는 소비였습니다. 민영은 그 영수증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따로 봉투에 넣어두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 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집에 계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밝고 친숙한 톤이었습니다. 민영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수진아. 들어와. 아이고, 언니 뭐 읽고 계세요? 요즘 독서에 푹 빠지신 것 같던데. 수진이 민영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연한 분홍색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예쁘다고 말했을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그 색깔마저 거슬렸습니다. 그냥 시간 보내려고. 커피 마실래? 좋아요. 언니가 타주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민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구별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민영이 커피를 타러 부엌으로 가는 동안 수진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언니 집은 정말 항상 깔끔하네요. 저희 집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집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민영이 컵을 들고 나오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입술 색깔이 선명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그냥 그렇죠. 언니는 어떠세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던데. 수진이 민영의 눈을 살짝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영은 확신했습니다. 수진도 알고 있다는 것을. 어젯밤 일을 말입니다. 그래, 좀 그런 것 같긴 해. 민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가에만 머물렀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소라면 수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놓았을 텐데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언니, 저 먼저 가볼게요. 오늘 일찍 남편이 들어온다고 해서. 30분도 안 되어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민영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수진이 신발을 신는 동안 민영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지훈의 품에 안겼던 그 몸이었습니다. 수진이 나간 뒤 민영은 바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미세하게 떨렸지만 민영은 계속 검색했습니다. 며칠 뒤 민영은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 최은주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차분했습니다.
남편분과 절친한 친구가 불륜 관계라는 확신이 서시는 건가요? 최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직접 봤습니다. 민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민영의 답이 의외였는지 최 변호사가 잠시 민영을 바라봤습니다. 당장은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당하지는 않고 싶어요. 민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22년 결혼 생활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준의 대학 등록금, 집 대출, 그리고 혼자 살아갈 자신감의 부족까지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시고 더 모으세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통장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불륜 상대방에게 쓴 돈들도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정말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영은 지훈의 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한 내역들을 하나씩 프린트해서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백화점, 레스토랑, 호텔, 커피숍. 패턴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주말이나 민영이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저녁 때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응, 어서 와. 배고프지? 저녁 준비해놨어. 민영이 부엌에서 나오며 웃었습니다. 서준을 볼 때만큼은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23살이 된 아들은 이제 엄마의 미세한 변화도 알아챌 만큼 컸습니다. 엄마 괜찮아. 요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민영이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준아,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혹시라도 아빠가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엄마한테 꼭 먼저 말해달라. 민영의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아빠가 왜 저한테 돈을 빌려요? 무슨 일 있어요? 서준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혹시라도 하는 말이야. 아빠도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민영이 애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서준은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간 지우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수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영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언니 집에 갔는데 평소와 좀 달랐어요. 뭔가 차가웠달까? 수진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당분간 조심하자. 만나는 것도 좀 줄이고. 지훈이 말했지만 둘 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동안 민영은 조용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지훈을 배웅하고 집안일을 하고 수진이 오면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지훈의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수진과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들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배웠던 가계부 쓰기처럼 꼼꼼하고 정확하게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1박 2일로 지방에 내려가게 됐어요.
지훈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디로요? 민영이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주요. 오랜만에 동료들이랑 좀 쉬어보려고.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수진도 비슷한 핑계로 어디 갈 것이라는 계산을 말입니다. 예상은 맞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저 다음 주에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1박 2일로. 그래, 좋겠다. 어디로? 부산이요. 오랜만에 애들이랑 만나서 수다 좀 떨어보려고요. 민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민영은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잡을 기회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민영은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재산 분할 목록,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지난 몇 주 동안 조심스럽게 수집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평소처럼 늦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읽던 그의 눈빛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당신, 정말로 이혼하자는 거야? 네.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민영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우리 이야기해보자. 민영은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호텔 앞에서 수진과 함께 걷는 지훈의 모습, 차 안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서와 휴대폰 메시지 캡처들. 지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오해야. 수진이랑은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어디서 만났는지도. 지훈은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것이 지훈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영은 수진을 불러내었습니다. 둘이 자주 가던 카페가 아닌 처음 보는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수진은 들어서자마자 민영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언니, 앉으세요. 민영은 이미 주문해둔 차를 수진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나요?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언니, 그게 아니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 언제부터였는지만 말해주세요. 작년 가을쯤부터였어요.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추측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왜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내 남편이었나요?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넌 내 친구였어. 그 말 한마디에 수진도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조용한 찻집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것이 민영이 수진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가정법원 앞 계단에서
민영과 서준이 우산을 쓰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정이 성사되었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훈이 젖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는 멀리서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민영은 남편과 마지막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걷지는 않았습니다. 서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만 살면 되는 거죠? 응, 이제 우리만 살면 돼. 민영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훈의 소식이 가끔씩 들려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들, 그리고 수진과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어느 봄날 아침 서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던데요. 민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반 친구가 뉴스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민영은 오랜만에 지훈의 형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례식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는 짧은 통화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조문객들이 왔다 갔습니다. 민영과 서준도 잠시 들렀다가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서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슬프세요? 민영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잡해.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아빠지만, 잘 모르겠어요. 민영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몇 주가 지난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민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서준이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수진 이모 아니에요? 민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니 골목길 가로등 아래 익숙한 뒷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저기 서 있었을까요? 모르겠어. 그냥 두자. 민영은 커튼을 닫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그 뒷모습이 다시 보였습니다. 어느 저녁 민영과 서준이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서준이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영과 서준의 시선이 동시에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민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켜자 선명하게 수진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여전히 예쁜 얼굴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영이 소리를 꺼두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수진이 다시 입을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미안하다거나 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영은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비밀을 나누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그 얼굴을 서준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민영은 인터폰 화면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순간 수진의 얼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민영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배를 누르고 있었는데 신경 쓰지 마. 금방 갈 거야.
정말로 얼마 후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영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준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민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들, 그리고 내 친구. 한때는 가장 소중했던 것들. 그 중 하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고 하나는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서준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남은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 학교에 가기 전 물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온 사람 정말 누구였어요? 민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옛날 친구였어. 왜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친구가 아니거든. 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항상. 서준의 말에 민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서준이 학교에 간 후 민영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수진과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여행을 갔던 추억들, 밤늦게 전화로 나누었던 깊은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영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떤 관계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깊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런 이야기 그냥 남의 일 같지만 듣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오래 남죠.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 계속 이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쉽게 잊히지 않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